네, 안녕하십니까. 상담 심리학개론 한 학기 수업을 맡은 저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은 원래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맡은 과목은 여러분들이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3시간 강의이고요. 맡은 과목은 상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교과목 소개와 함께 한 학기 동안 어떤 걸 우리가 배울지 또 수업 방식은 어떠할지 그리고 성적 배점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과목명은 상담 심리학 개론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들 이미 교재를 지금 준비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요 교재입니다. 예,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그런 그 교재고요. 그리고 이 저자는 유영달 그리고 출판사는 창지사 출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 구입은 아마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이 아니어도 제가 PPT 자료를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상담에 대한 여러 이론부터 시작해서 상담 심리학 이론부터 시작해서 상담 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이 책을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시험 칠 때도 이걸 뭐 참고해서 보면 좋겠죠. 대신에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수업 때마다 그 PPT 자료로 요 책의 내용을 요약한 걸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책값이 너무 비싸고 만약에 힘들면은 그 자료 올려드리는 PPT 자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좀 필기를 하시고 또 열심히 따라오시면 별로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이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연락처를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뭐 수업에 대한 뭐 어떤 변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개인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뭐 갑자기 학교를 못 오게 됐다거나 이럴 때 저한테 꼭 이렇게 전화로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여러분이 이렇게 그 메모를 해 놓으시면 아마 한 학기 수업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기에도 또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꼭 이제 필요한 연락처입니다. 저는 학교에 거의 수업 시간 외에는 학교에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외부에서 그 출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처를 좀 해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적 배점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하고 달라서 대학은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다 이렇게 배점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제 배점은 일단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시험을 두 차례 칠 예정이고요. 그러면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이렇게 배점하고 그리고 출석이 20점입니다. 출석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학과 오리엔테이션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은 출석은 우리가 이제 3시간씩 해서 15주 수업을 합니다. 8주 차에는 중간고사를 치고 15주 차에는 6주 차에 기말고사를 칩니다. 15주 차는 보강주라고 해서 그동안에 어떤 뭐 일이 있거나 이래서 수업을 못하게 되거나 이러면 그때 이제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은 그 15주 수업으로 해서 3시간이니까 45시간이죠. 그 중에서 15주 중에서 4주 이상을 만약에 결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4주 하면은 12시간입니다. 그래서 결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F합점이 나옵니다. 제가 아무리 점수를 입력하려고 해도 그 전산상에서 다른 점수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 점수는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1주차는 대면 수업, 그 다음에 2주차는
온라인 수업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대면 수업은 뭐 당연히 학교에 오시면은 출석이 되겠고요. 대신에 비대면 수업인 것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은 과제물을 올립니다. 과제물을 올리는데 물론 수업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수업도 다 들어야 되는데 과제물이 아주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낼 겁니다. 이 과제물은 점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출석을 체크하는 거에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듣고 그 과제물을 올리면은 제가 출석을 한글로 그렇게 3시간 수업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과제물 올려주시고 또 수업 올리면은 여러분들 온라인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는 대면, 원래 둘째 주는 비대면. 저도 이제 원래는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3월 1일 날이 휴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첫 주와 둘째 주 모두 이제 우리 그 수업은 상담 심리학 수업은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네요. 그러면은 1주차 지금 오늘 수업하고 2주차는 제가 또 온라인으로 그 여러분들 수업을 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3주차는 이제 또 이제 대면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비대면으로 할 때 온라인 수업은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줄 겁니다. 그럼 영상을 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시스템에 와서 들으실 텐데, 그럼 그 들을 때, 이 영상의 양이 많아서 유튜브 링크를 제가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제 수업을 그냥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고요. 제가 그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만약에 아마 링크가 25분씩 해서 25분에서 30분 정도 해서 링크가 4개가 걸릴 겁니다. 예,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해서 걸릴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4개를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조회수가 올라오고 또 만약에 들었으면 여러분들 그게 출석 체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출석을 했다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제물은 여기에 나오는 과제물 20점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석은 여러분들이 온라인과 대면 수업 이렇게 해서 꼭 출석은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이제 학점의 가장 기본입니다. 출석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 10점 이거는 제가 따로 과제물을 낼 겁니다. 매주 나가는 그 과제물 말고요. 매주 나가는 그 과제물은 제가 한 2-3줄로 쓰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건 출석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점수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출석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제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후에 따로 중간고사 치고 난 이후에 쯤에 바로 제가 과제물을 레포트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제가 10점. 예, 여기 10점이 빠졌네요. 예, 기타 10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100점이 됩니다. 기말고사 30점, 출석 30점, 20점, 중간고사 30점, 과제물 10점, 기타 수업에 참여와 열의, 그리고 발표, 나중에 이제 발표 같은 것도 하게 될 텐데, 발표를 하거나 이러면 이런 점수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10점 해서 100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수업의 방식은요. 이론 중심의 대체로 이제 이론 중심의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론은 참 딱딱하고 왜냐면 이제 좀 외워야 되기도 하고 또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겹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 이론이라는 이 상담 심리라는 이 자체가 약간은 이제 심리적인 우리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역동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임이라든가 또 심리의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해 나가기 때문에 좀 재밌는 지점도 있습니다. 다른 이론에 비해 딱딱한 이론이라는 게 원래가 좀 외우기도 해야 되고 또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취지라든가 아니면 뭐 인간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담 심리는 약간 심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 심리에 대해서 되게 나의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지? 또 이런 심리는 뭐지? 이런 이제 근본적인 그 물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막 지겹지만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재밌다 이런 이론이지만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은 사실 이론일 따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상담 심리 이론을 배우겠습니까?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만으로 가지고는 내가 이 이론만으로 상담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을 적용해서 또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이론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론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이론을 가져오든지 안 가져오든지 간에 이 이론이 나에게 그래도 그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지 뭡니까? 내가 뭐 다른 나만의 어떤 뭔가를 개발하기도 하고 상담 현장에서 내만 할 수 있는 어떤 상담의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터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물론 이론이 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담 심리의 이론이 한 400가지가 넘습니다. 400가지가 넘어서 너무나 방대한데 뭐 이걸 우리가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사이에 이론을 우리 이번 학기에 쭉 제가 훑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 공부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초등학교는 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를 막 배웁니다. 근데 대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우물을 파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쵸? 한우물을 파기 위해서 사회복지와 상담에 대해서 사회복지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한우물을 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그 깊이를 다 깊이 있게 뭐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방에 우물에 물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깊이 파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사실은 그 상담 심리학 제가 강의하는 이 상담 심리학 한 학기 동안 하는 이걸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수업에 너무 많다 너무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걸 좀 더 이 이론을 좀 내가 그냥 조금 익힌다. 내가 이 이론이 이런 이론이 있다라는 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은 가장 우리가 상담 심리에서 상담 심리를 처음 이제 한 분이 누구냐면 프로이트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뭐 프로이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원래의 이분이 이제 독일 분이시기 때문에 독일식 발음을 하자면 프로이트가 맞죠. 그래서 프로이트인데 프로이트 이 정말 유명하면서도 정말 위대하신 상담 심리학자신데 뭐 임상 쪽이 물론 이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라는 이 사람이 정신 분석학을 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한우물을 파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만 프로이트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하는 과목들 이제 4학기를 할 텐데요. 아마 한 75학점 정도를 지금 배워야 되는데 아마 과목 수는 한 30과목 30과목까지는 안 되는데 한 25과목 정도 여러분들이 아마 20몇 과목 정도를 할 텐데 그 과목 속에 거의 대부분이 다 프로이트가 나옵니다. 프로이트가 사회복지 과목에서도요, 뭐 정신건강론 예를 들자면요, 정신건강론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뭐 이런 거 뭐 보면 사회문제론 뭐 이런 데서 들어가 보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 가족 상담하면 또 그게 나오고 뭐 심리학 과목에 모든 심리학 과목에 프로이트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한테서 다 못 배웠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비슷한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전공입니다. 전공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뭘 배우지? 나 이번 주에 뭐 교수님하고 뭐 교수가 막 뭐 말 이야기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한 번 들어서 다 알면은 누가 석박사까지 하겠어요. 그쵸? 학사만 하고 말지. 그만큼 어떠냐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또 뭡니까? 새로 들으면서 저번에 배웠던 거 그게다 조금 더 보태고 조금 더 보태고 조금 더 보태고. 그래서 가랑비가 처음에 내렸을 때는 옷에 전혀 뭐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헌법 그 상담 심리에 젖어 있고 또 사회복지라는 전공을 한 나로서 이제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이제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론 중심으로 하더라도 재밌게 생각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론은 사실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론은 이론이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이론을 만드신 분은요. 그 당시에 자기가 했던 그 케이스에서는 그 상담 이론이 딱 맞아떨어졌겠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론을 술집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론을 그러니까 술집김이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20대라 가지고 술을 만들면은 그 술 만들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찌꺼기가 있어요. 찌꺼기가 있는데 그 찌꺼기를 먹으면은 술이 취해요. 하지만 그 찌꺼기가 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는 아니지만 이 이론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일면 맞기도 하죠. 왜냐면 취하니까 찌끼미가. 그래서 이제 이론은 술찌끼미 같은 거다. 그래서 너무 다 믿지도 말고 하지만 알아두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나만의 그 현장의 상담 같으면은 그 현장에서 내가 새로운 내담자를 만나면 그동안 있었던 이론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 사람만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맞게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 중심의 수업을 할 건데 이 이론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특히 상담의 이론은 어떤 거냐. 상담의 이론은 여러분들 이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알지만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어느 방향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거. 이런 나침반 같은 어떤 방향을 내가 진짜 방향을 좀 잃었을 때 그 어떤 방향을 짚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나침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이론은 나침반 역할을 하고요. 임상적인 진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진단을 하는데요. 진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병에 대한 뭐 어떤 요소나 병적인 요소나 아니면은 정신장애 등에 따라 한 사람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거 이게 이제 임상적인 진단인데 우리가 그 몸이 아프면 뭘 합니까? 몸이 아프면 진단받으러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뭐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프냐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뭐 속이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그리고 소화가 어떻게 안 되냐 소화만 안 됐냐 아니면은 속이 쓰리냐 속이 쓰린다 그럼 아침에 쓰리냐 아니면 먹고 난 뒤에 속이 소화가 안 되고 아프냐 아니면은 새벽에 속이 쓰리냐 뭐 이런 걸 막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막 이렇게 적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뭘 하나요? 의사가 이제 약 처방을 해주죠. 근데 의사가 약 처방해도 조금 자기도 찝찝하거나 그러면 뭐하요? 위내시경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또 더하게 뭡니까? MRI 이런 것들도 찍어보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진단을 하기 위한 과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내가.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 심리에서 다루는 게 마음이 불안한 심리적인 어떤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거, 그 다음에 행동의 어떤 그 이미 이제 뭐 손가락을 막 물어뜯는다거나 뭐 이런 행동, 뭐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상담 심리를 배우잖아요. 상담 심리를 심리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 몸이 아프면은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진단을 받고 하는데 마음이 만약에 그렇다 내가 심리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도대체가 관계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상담 심리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진단하는, 이 사람이 그러면은, 뭔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그냥 좀 불안증이 있네. 아니면 좀 우울하네. 우울증이네. 뭐 이런 것들을,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임상을 진단하는, 예, 사람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임상적인 진단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400여 개의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론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상담 심리학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성적 배점하고 제 연락처하고 여러분들에게 수업 방식 이런 거고 이론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목의 목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정해놓은 목표예요. 원래 목표는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서 의논해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원래 상담 목표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상담 목표는 원래 내담자 이제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우리는 내담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상담자라고 합니다. 상담자라고 하는데 원래 상담의 목표를 정할 때는 내담자와 협의를 해서 그리고 합의하에 목표를 정하는데 교과 목표라 가지고 제가 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했습니다. 우리 교과의 목표는요. 상담 심리학의 기초를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설명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담 심리학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이는 설명 아니더라도 어떤 이론의 창시자는 누구고 어떤 이론의 추구하는 가치가 뭐고 인간관은 뭔지 또 기법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그 정도는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상담 심리학의 대상을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상담 심리의 어떤 대상이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상담 심리 대상은 누구겠어요? 내담자이죠. 그 대상은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행동적인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뭐 관계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 심리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개인 심리 상담도 있고, 집단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법을 이해하고 상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 심리학의 기법들을 계속 배울 거거든요. 기법들을 배우는데 그걸 뭐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걸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상담 현장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상담이라는 게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사회복지 상담과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언제든지 상담이 쓰입니다. 모든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담하러 온 사람은 내담자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클라이언트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클라이언트를 여러분들이 복지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는 즉시 그게 뭐가 됩니까? 상담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심리 상담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상담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내가 그 요양원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요양원에는 누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말하는 방법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거 어르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심리적인 그 가족들하고 떨어져 오셔가지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럴 때 다 뭡니까? 상담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냥 아이고 어르신 뭐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상담의 시작인 거예요.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제가 무엇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상담의 과정이거든요. 상담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상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양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복지관에도 가면요. 복지관도 뭡니까? 상담 업무를 다 합니다. 클라이언트들한테 상담 자체가
늘 이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내담 거기 오는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복지관의 이용자들을 이제 계속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또 원하는 게 있는지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담의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쭉 좀 이제 교과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뭘 배울 건지를 좀 쭉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1주부터 15주차 수업을 합니다. 8주차에는 중앙수를 치고요. 그리고 15주차에 16주차에 보통 시험을 쳐요. 15주차는 보강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15주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1주차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2주차부터 이제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 사례 맛보기 하고 상담 사례를 통해서 상담이 무엇인지를 2주차에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담의 정의를 하고 또 상담의 윤리 원칙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울 거고요. 그리고 상담자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담, 네, 이제 상담 이론들을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정신분석, 플로이트에 대한 정신분석, 그리고 게슈탈트 치료, 행동치료, 그리고 현실치료 쭉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16주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상담 심리학 개론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서 좀 더 궁금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